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 분석하고 있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정말 여러 방면에서 다사다난했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한 2020년이 지나갔고요. 2021년 첫 거래일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은 2020년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기를 희망해 봅니다. 일단 금융시장 측면에서 2021년 연초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마 미국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 종식 기대와 경제 정상화 기대를 안고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물론 높은 전염성을 띤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일부 국가들의 문을 걸어 잠그게 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백신의 보급은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2020년보다는 더 많은 접촉과 만남이 가능해지면서 서비스 업황이 좀 회복이 되고 또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재고의 축적이 재개되는 그런 글로벌 경기 동반 회복 기대에 힘을 실어보는 새해입니다. 여기 좌우측 차트들 보시면 2020년 연간 기준으로 주요 자산 가격 등을 등락폭을 보면은 증시에서는 유로존 증시 그리고 원자재에서는 유가를 제외하면 코로나 사태가 무색할 만큼 연간으로는 거의 대부분 자산 가격이 상당한 폭으로 오르면서 2020년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은 2021년에게 무거운 짐도 함께 떠넘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차별적인 침투는 무차별적인 정책 지원을 촉발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피하게도 매우 차별적인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소위 K자형 회복이라고 불리고 있죠. 그래서 2021년은 이렇게 두 갈래로 크게 갈라진 경제를 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어떻게 복구를 해갈지에 대한 각국 정부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한 해가 될 거고요. 또 고민의 중심에는 부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일단 2020년에는 생존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의 부채가 모두 급증했었죠. 하지만 2021년에는 이 급증한 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부채를 이제는 줄여갈 고민을 할 건지 아니면 부채를 더 키우더라도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걸 좀 우선순위에 둘지 선택을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부채를 통해서 살려놨던 민간 주체들,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지속을 해줄 건지 아니면 한계기업 부채의 구조조정을 용인하면서 과도한 민간 부채 관리에 나설 건지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국가마다 코로나 이전의 경제 환경과 체력이 달랐던 만큼 그리고 코로나를 벗어나는 속도와 그 과정에서 치른 비용이 다른 만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여력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각국이 택하게 되는 디레버리징의 모습들도 각기 다를 거고요. 그 과정에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도 지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채 무게가 경제를 무겁게 누르는 동안 연준은 이 마이너스 실질금리 정책을 웬만해서는 거두지 못할 겁니다. 최소한 2021년에 나타날 물가 변동 폭에는 연준이 큰 의미를 두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화가 될 마이너스 실질금리 환경은 금융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는 그래서 경제와 증시 간의 괴리를 2021년에도 유지시키는 가장 주요한 배경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월 5일 화요일에 미국 상원 다수당 지위를 결정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좌우할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일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6일 이 수요일 오후경의 결과가 좀 가늠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왼쪽에 그 그림 보시면은 총 100석의 상원 의석 중에서 지금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석 그리고 48석을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남은 2석이 조지아주 결선 투표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이 이 2석 중에서 한 석이라도 가져갈 경우에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 민주당 하원과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건데요. 하지만 만약에 이 2석 모두 민주당이 석권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양당이 각각 50석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최종 의결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미국 상원 다수당 지위를 누가 가져가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뭐 항상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누적이 되어 왔었던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이런 빈부격차 문제에 코로나 사태가 불을 붙인 지금과 같은 시기,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질서 재편이 강하게 요구가 되는 시기에 만약에 미국 민주당이 행정부와 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면서 이 민주당을 저지할 공화당의 힘이 약화가 될 경우에는 이 정책 방향의 큰 변화와 함께 경제와 금융시장의 색채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이 상원을 만약에 장악하게 될 경우에는 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좀 복잡할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우선 일단 단기적으로는 당장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만 놓고 보면은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은 정부의 더 많은 소득 보전 정책, 그리고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 확대, 또 정부의 직접 투자 규모 확대 약속을 의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부양책 기대와 국채 발행량 확대 전망 때문에 상승 압력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금리 상단을 연준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로 인한 시장 센티멘트 위축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증시 내에서는 대형 기술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경기 민감 업종이라거나 친환경 인프라 업종들은 강세를 보일 것 같고, 또 원자재 시장, 특히 비철 시장도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장 코로나 극복 문제만 놓고 보면은 이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조합 모멘텀이 상당한 힘을 좀 발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이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건은 이 큰 정부로의 추세적인 방향성 전환입니다. 이번 상원 다수당 지위에 의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을 부문은 아마 미국 내부의 분배 정책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중산층 이하의 소득 기반이 약해져 왔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일단은 뭐 중국의 생산 기지화를 꼽긴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미국 내부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 강경 노선 정책과 함께 미국 내부의 분배 구조를 고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입 세출 정책은 상하원 의회의 동의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공화당이 상원을 지킬 경우에는 이 관련된 공약을 뚜렷하게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원까지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이 바이든 행정부는 단지 이번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일시적인 큰 정부를 넘어서서 좀 구조적이고 추세적인 큰 정부의 시대로 방향을 좀 틀어가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 내부의 분배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 미국 내부 변화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 그리고 여타국 경제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적혀 있는 좀 글 보시면은요, 이 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벌어진 괴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될 경우에 좀 추진력을 얻게 될 수 있는 미국 내 분배 정책의 방향은 크게 첫 번째 기업에서 가계로, 두 번째 자본소득에서 노동소득으로, 다른 말로 자산시장에서 실물 경기로, 그리고 세 번째로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라고 요약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기업에서 가계로 이제 분배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법인세 인상이 있겠죠. 이번 코로나를 극복하는 동안에는 좀 급하게 추진을 하진 않겠지만 사실 뭐 시간 문제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노조 활성화와 이 사회 안정망 강화라는 조치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력을 좀 높이는 정책을 같이 추진을 하면서 기업의 이윤을 가계로 분배시키는 정책에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 노동소득보다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또 금융 규제를 강화하면서 2020년간 이 뚜렷하게 확대가 되어 왔었던 자산시장, 자본소득과 실물 경기, 임금 간의 괴리를 좀 좁히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역설적으로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낮춰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연준 입장에서는 금융 불균형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 이 최대 고용 목표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연준에게 여유를 주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 번째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이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지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증세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미국 경제의 소비 체력을 좀 근본적으로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방향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전체 소득 중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고소득층, 다른 말로 저축 성향이 높고 소비 성향이 낮은 고소득층들의 소득을 이 저축 성향이 낮고 소비 성향이 높은 이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에 쓰는 이 저소득 계층으로 이 소득의 이전을 유도를 해서 경제 전체의 소비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정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를 상당한 규모로 추진하겠다라는 민주당의 공약은 일단은 당장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 대기업의 이윤 그리고 자본소득, 고소득층 소득으로부터 더 많이 거둔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직접 유효 수요를 창출하겠다라는 다르게 말해서 어딘가에 고여있던 자원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실물 경제에 돌도록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정책들은 길게 보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짧게 보면은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물 경기와 별개로 이 자산 가격, 증시의 강한 추세를 만들었었던 주요한 요인들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라는 점에서 이 정책이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경우에는 향후 증시 기울기에 분명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또 이 정책들이 실제로 추진이 될 경우에는 미국의 완전 고용 도달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고요. 지금까지 낮게 눌려왔었던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 전망도 기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감안하면서 이번 조지아주 결선 투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앞서 말씀드렸던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일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화당이 최소한 한 석을 좀 가져오게 되면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거고 또 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조지아주가 기존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민주당이 상하원 그리고 행정부를 모두 집권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 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두 석 다 민주당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근소한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두 석을 모두 가져간다 하더라도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인 요인들을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도 미리 예상하기가 다소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새로운 자산 매입 가이던스를 발표했었던 지난 12월 FOMC 의사록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산 매입 정책의 추가적인 변화 조건이라거나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 내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 발표된 미국 12월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인해서 고용시장 개선 탄력이 크게 둔화가 되거나 오히려 좀 소폭 되돌림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삼성선물에서도 이 정제된 정보들, 투자 결정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내용들을 전달 드리기 위해서 2021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